얘들아 안녕.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각져 있는 다각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둥글둥글한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럼 먼저 원이 뭔지, 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배워보자. 선생님은 일로 가고, 자, 여기서 수업 시작해봅시다. 우리 원은 초등학교 때도 많이 접했던 도형이잖아. 거기서 우리는 그동안 배우지 않았던 또 다른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더 배워볼 거예요. 일단 원은 이렇게 평면 위에 점 O가 있을 때 이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도형. 이거를 우리는 원이라고 해요. 해서 이렇게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이 이렇게 쭉 모이면은 이런 원의 형태를 이루겠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동안 알던 원이고,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은 원의 중심이 될 테고, 이 점 O는 원의 중심이 될 테고, 이 일정한 거리에 있는 이 부분은 반지름이 될 테고, 이거를 아예 일직으로 이렇게 쭉 그으면은 얘는 뭐가 돼? 지름이 되겠지. 해서 여기까지 했으면, 자, 원을 하나만 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용어에 대해 배울 거야. 이렇게 원 위에 점 A, B를 찍었을 때 이렇게 원을 따라서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A, B를 이렇게도 이을 수 있잖아. 우리는 이렇게 점 A, B 두 개의 점에 의해 나뉘어지는 이 각각의 부분들을 우리는 호라고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점 AB를 지나니까 이거는 호 AB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기호로는 이 모양을 그대로 따와서 이렇게 나타낼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잖아. 호 AB를 이렇게 나타내면은 여기 부분을 말하는 건지 얘도 호인데 이 부분을 말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잖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면 이거는 짧은 쪽의 호를 의미해요. 한마디로 여기 이 연두색 부분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저 파란 부분 호 나타내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나타내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때는 위에 의미의 점 P를 찍어가지고 이 P까지 이렇게 쭉 같이 읽어주는 거야. A, P, B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나타나 있으면은 아 이거는 짧은 쪽을 의미하는구나, 짧은 쪽이 이 호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긴 쪽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호에 대해서 배웠으면은 두 번째로는 이 점 A, B를 원 따라 잇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선분으로 이어. 선분으로 이으면 우리는 이거를 현이라고 하고 얘도 점 A, B를 지나니까 현 A, B라고 나타내요. 그리고 얘는 선분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리고 현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원이 있으면은 얘도 현이고 얘도 현이고 얘도 현이고 사실 두 점을 잇는 선분이면 전부 다 현인데 이 중에서 만약에 가장 긴 현은 뭘까? 가장 긴 현은 당연히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 되겠지. 해서 문제에서 가장 긴 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 원의 지름의 길이를 구하면 돼요. 여기까지 다들 이해했을까? 그럼 이제 세 번째 용어 들어갑시다. 세 번째는 여기에 이번엔 점 CD를 이어줄 거야. 그러면은 이 점 CD를 이렇게 잇는 직선이 있어. 그림이 이상하네? 다시 그려볼게. 이렇게 직선, 점 CD를 지나는 직선을 우리는 할선이라고, 점 CD를 지나니까 할선 CD라고 읽어요. 그래서 지금 용어 정리 한 번만 더 해볼게.
이거 용어들이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앞으로 용어로 앞으로 우리는 계속 나올 거니까 꼭 서로 잘 구분지어서 외워줘야 돼요. 이게 원을 따라서 두 점을 이은 이거를 우리는 호라고 하고 두 점을 잇는 선분을 뭐라고 한다? 현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뭐라고 하냐면은 할선 CD라 하고 얘는 따로 별도의 기호는 적진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 세 가지 용어를 알았으면은 이제 이것들로 이루어진 도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 거야. 원 하나만 더 그려볼까? 여기 원의 중심 O 그려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CD를 그어줄게. 그러면은 봐봐. 첫 번째로 요게 뭐였지? 우리 방금 했는데 이거는 우리 현 CD지. 그리고 이 부분은 원을 따라 두 점을 이었네? 얘는 호 CD지. 이렇게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이거 활 모양처럼 생겼다 라고 해서 활골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는 점 A, B를 찍어볼까?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하면은 반지름 OA와 반지름 OB 그리고 이게 뭐지? 그치, 호 AB. 이거를 이은 도형은 생긴 게 뭐처럼 생겼어? 얘는 부채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얘는 부채꼴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채꼴을 활용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건데 여기서 알아야 할 거는 여기 중심각. 이 중심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이 각 AOB. 잘 보이나? 요 각 AOB를 우리는 일단 이 부채꼴도 AOB를 이은 거니까 얘는 부채꼴 AOB라고 읽을 거고 이 각 AOB를 우리는 부채꼴 AOB에 대한 중심각 혹은 어떻게 보면은 이 호 AB에 대한 중심각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해서 앞으로 이 중심각을 활용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해서 이 중심각과 호 그리고 현 그리고 이 부채꼴과 관련된 관계에 대해 배울 건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주면은 뭔가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원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과 이 반원은 여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지름도 현이라고 했고 이 부분도 호라고 했는데 그러면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활골인가?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얘도 결국에 여기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하고 180도라는 각도 중심각을 이루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활골이 아니라 부채꼴인가? 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반원의 형태는 우리는 활골이면서 동시에 여기 활골이면서 동시에 부채꼴로 볼 거예요. 해서 만약에 활골이자 부채꼴인 도형은 뭘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렇게 이 반원을 떠올리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둘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는 이 경우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반원일 때. 그럼 이제 둘 중심각과 나머지 사이와의 관계를 알아보자. 첫 번째로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는 각각 같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원이 있잖아. 여기서 만약에 이거 잘 그려볼라 했는데 잘 안 그려진다. 그냥 그릴게. 여기 만약에 각도가 정확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30도라고 해보고 여기도 30도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가 30도고 여기를 5cm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얘랑 중심각의 크기가 30도로 서로 같지. 그러면 이 호의 길이도 몇 cm? 5cm가 돼요. 서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은 호의 길이는 같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 두 점을 잇는 이 현의 길이를 3cm라고 해봤을 때 얘도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 현의 길이도 몇 cm가 되겠어? 3cm가 되겠지.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옆으로 옮겨놓고 이어서 써볼까? 두 번째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아이쿠야. 크기에 뭐 한다고? 정비례한다고. 우리 정비례 지난 학기 때 배웠는데 정비례가 뭐였냐면은 만약에 뭐가 한 개가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면은 그 나머지 관련 정비례하는 나머지도 2배, 3배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걸 우리는 정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말로 한번 진짜 정비례한다는 게 어떤 식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원이 있고 아까랑 똑같이 가볼까? 얘가 30도라고 해보고 이 호의 길이는 5cm. 5가 계속 살짝 6처럼 보인다. 분명 우리 학원 애들 이거 보면은 선생님 그거 5처럼 안 생겼는데요? 6처럼 생겼는데요? 하면 따질 거라서 제대로 써줘야 돼. 이게 5cm고 여기 이 넓이 이 부채꼴의 넓이를 그냥 대충 예를 들어 8제곱cm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60도야. 얘의 호의 길이는 몇 cm가 될까? 지금 중심각의 크기가 여기 30도에서 60도로 2배가 됐잖아. 그러면은 얘네는 이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됐으면 이 호의 길이도 10cm가 될 테고 이 부채꼴의 넓이도 2배인 16제곱cm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럼 만약에 60도가 아니라 중심각의 크기가 90도래. 그러면 호의 길이는 뭐가 돼? 여기 원래 중심각의 크기에서 3배가 됐으니까 15cm가 될 테고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또 3배가 됐으니까 24제곱cm가 되겠죠. 해서 이 중심각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 정비례한다는 성질도 되게 많이 쓰이니까 꼭꼭 기억해주면 좋겠고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진짜 조심해야 할 게 있어. 아까 여기 위에서 현의 길이 나왔는데 지금 내가 정비례한다 얘기했을 때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잖아. 왜냐면은 이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이야. 왠지 한번 살펴볼까? 잠깐만. 정비례하지 않는다. 봐봐. 이것도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
여기서 아까 위에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30도라고 하고 여기 현의 길이를 3cm라고 해볼게. 근데 여기가 60도야. 일단 얘는 정비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얘는 6cm가 아니겠지. 근데 왜 정비례하지 않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쪼개볼 거야. 60도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30도로 나뉜 거잖아. 2배가 된 거잖아. 근데 얘의 현의 길이 여기가 3cm였고 여기가 3cm야. 근데 봐봐.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하나 있는 거 보여? 근데 우리 지난 수업 때 삼각형에 대해서 배울 때 한 변의 길이는 항상 나머지 2변의 길이의 합보다 짧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러면은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나머지 2변의 길이고 이걸 한 변의 길이로 봤을 때 여기가 6cm니까 당연히 이 주황색 부분, 이 중심과의 크기가 60도인 이 현의 길이는 당연히 6cm보다 짧겠지. 그래가지고 원래 정비례였으면 이게 6cm가 돼야 되지만 실제로는 6cm보다 짧으니까 얘는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의 길이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해서는 이 호의 길이와 다 지워버렸네? 이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가 중심각의 크기가 같을 때는 서로 같아. 각각 같은데 그리고 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이 중심각의 크기에 대해 이 그림처럼 정비례해. 하지만 현의 길이는 이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3가지 성질 꼭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까지 대충 원이랑 부채꼴이 뭔지에 대해 알았으면은 우리 당연히 이거의 길이와 넓이도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교재는 이제 136쪽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파트로 넘어갈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싹 지울게요. 쭉 지우고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원주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원주.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원주율 했던 거 기억나? 일단 원주율 들어가기 전에 원주는 원의 둘레를 나타냅니다. 원의 둘레가 말 그대로 그냥 용어만 다르게 해서 원주야. 그리고 이거는 원의 둘레의 길이는 길이를 의미하는 랭스자를 써서 보통 이렇게 L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리고 원주율은 우리 이거는 초등학교 때 3.14로 많이 기억했을 거야. 해서 뭐 원의 넓이 구할 때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뭐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 정확한 의미를 보면은 원주율은 원의 지름분의 원의 둘레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지름의 길이에 대한 둘레의 길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이 값은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해. 그리고 우리는 원래는 이 값이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끊임없는 수야. 3.14가 아니라 3.14 뭐 159, 265 선생님 이거 옛날에 조금 열몇 자리까지 외웠었거든. 3.14, 159, 65, 35, 8979였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무한히 이 소수점 자리가 쭉 무한히 있어. 근데 이거를 초등학교 때는 이거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냥 3.14라고만 반올림을 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했던 거고
중학교 때는 우리 좀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 의미를 담은 기호로 앞으로 파이라고 나타낼 거예요. 이 기호를 파이라고 읽어. 해서 원주율 하면은 이제는 3.14가 아니라 파이라고 할 거고, 이제는 그럼 원의 둘레, 원의 넓이, 이것도 파이를 이용해서 다시 나타낼 수 있어야겠지. 그러면 첫 번째로 원의 둘레 공식부터 한번 살펴보자. 원의 둘레는 우리 아까 앞으로 L로 나타낸다고 했죠? 랭스의 L자를 써서, 랭스는 길이를 의미해요. 그럼 일단 공식 먼저 설명하기 전에 공식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줄게. L은 2파이 R, R은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2파이 R이고 원의 넓이, 넓이는 S로 나타낼 건데 얘는 넓이를 의미하는 스퀘어자의 S를 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해서 S는 파이 R 제곱입니다. 한마디로 이거 말로 풀어서 하면은 2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을 의미하는 거고, 넓이는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우리 초등학교 때 외웠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공식으로 나타낸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조금만 한번 원리를 설명을 해줄게. 우리 아까 위에서 원주율 파이는 원의 지름분의 원의 둘레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원의 둘레를 구하고 싶어. 그럼 원의 둘레 얘를 각각 이항을 하면은 각각 이항을 하면은 원주율 파이 곱하기, 뭔가 선생님도 글로 쓰니까 순간 헷갈렸어. 원주율 곱하기 원의 지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원의 지름은 반지름이 2개 있는 거잖아.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 결국에 원지름이 될 테니까 2R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 2R 곱하기 파이니까 2파이 R. 그래서 L은 2파이 R인 거 첫 번째 유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원의 넓이는 봐봐. 이렇게 원이 있으면은 우리 이거 피자 조각 다르듯이 부채꼴 모양이 꼭 피자 조각 닮기도 했잖아. 이걸 엄청 잘게 이렇게 막 쪼개줄 거야. 잘게 이렇게 막 일정하게 쪼개주고, 이렇게 쪼갠 것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 너무 그림 그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조각들을 이렇게, 그림이 조금 이상해도 대충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알지?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아래에 있는 조각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막 끼워서 넣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를 정말 잘게 쪼개면은 거의 얘가 하나의 직사각형 같은 모양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가로의 길이는 결국에 원의 둘레의 절반이니까 원의 둘레의 절반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여기 세로의 길이는 결국에 얘를 이 부분이 요 부분일 거 아니야? 하니까 반지름이겠지. 해서 얘 넓이랑 얘 넓이랑 요 조각을 떼서 이 안에 넣은 거니까 얘 넓이랑 얘 넓이랑 같겠지. 그래서 원의 넓이는 원의 둘레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직사각형 넓이 지금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거 곱하기 반지름 일 테고 원의 둘레를 우리 아까 여기 앞에서 2파이r이라고 했으니까 2파이r 곱하기 2분의 1 반지름은 기호로 이제 r로 나타낸다고 했죠. 계산을 해보면 약분하면은 파이r 제곱 해서 s는 파이r 제곱 이렇게 이 두 개의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만 한번 알아두면은 그래도 나중에 공식을 떠올렸을 때 조금 쉬울 것 같아서 설명 한번 해줬어요. 해서 이렇게 L은 2파이r, S는 파이r 제곱 기억하면 되고 이거를 알면은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에 대해서도 할 건데 이거 위에서 우리 이거 했으니까 이 아래는 엄청 쉬워. 호의 길이는 그냥 단순히 L은 2파이r일 때 이 뒤에다가 봐봐 여기다 원을 하나 그려볼게. 그리고 부채꼴 그리고 이 중심각의 크기를 x도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결국에 초록색으로 설명을 해볼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이 원 전체에서 이 부분만을 나타내는 거잖아. 요 부분.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 부분. 결국은 이 전체 각에서 요 부분이랑 똑같이 비율로 계산을 하면 할 수 있겠지. 해서 뒤에 360분의 이 360도분의 x도 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 넓이도 결국에 전체에서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니까 전체 넓이에서 이 부채꼴 부분의 부분 딱 부채꼴만의 부분을 나타내면 파이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가 되겠죠. 여기까지 다들 이해했어?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요 둘 사이에 굳이 우리가 반지름은 알아야 되고 원주율 이런 거나 아니면은 중심각의 크기를 알지 않고도 끼를 몰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게 뭐냐면은 S는 넓이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한 번만 설명을 이것도 해줄게. 확실히 공식은 그냥 수학에서 특히 중요한 건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너희가 이 공식들을 정말 잘 외워가지고 문제에 적용해서 푸는 것도 진짜 중요하기는 한데 이 공식이 어떤 식으로 유도돼서 이렇게 공식들이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면은 나중에 응용 문제를 풀 때도 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응용이나 심화 문제에서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 사고를 기르게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이거 공식들도 한 번씩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거니까 보고 가볍게 기억하고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걸 통해서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지 설명해주면 여기 만들어진 거에서 이 항만 조금씩 해서 계산을 하면 돼. 이것도 360분의 x만 여기다 남겨놓고 이 2파이r을 반대로 이항을 해볼게. 그러면은 얘는 2파이 r분의 l이 되겠지. 이렇게 나온 거를 우리 이 넓이 공식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분의 x에서 360분의 x는 결국에 2파이 r분의 l이니까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파이 r제곱 곱하기 2파이 r분의 l이 될 테고 여기서 겹치는 r 반지름 이렇게 약분해주고 파이 약분해주면은 2분의 1 RL만 남게 되겠죠.
해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S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을 나타냈고, 이 공식을 알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중심각의 크기를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럴 때 이 공식 서로 만약에 호의 길이나 넓이 둘 중 하나만 알고 있다면 그 나머지 것도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게 되겠지? 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해봤고,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한번 실제로 문제풀이 가볍게 예제 문제만 몇 개 한번 선생님이 지금 같이 풀어볼게. 이 공식들을 어떻게 적용하냐? 얘 지우고,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적용을 해볼까? 이렇게 반지름이 2cm인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원의 둘레에 대해 먼저 구해보자. 뭔가 검정색만 쓰니까 화면이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연두색을 써보자. 그럼 이 원의 둘레는 우리 공식 2πr이라고 했잖아. 해서 2π 곱하기 반지름이 지금 뭐야? 2cm지. 해서 곱하기 2를 하면은 4π, 원의 둘레는 4π cm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이었잖아. 여기 공식 보면은. 그래서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2니까 2의 제곱 해주면은 얘는 4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이렇게 원의 둘레와 넓이를 실제로 한번 구해봤고, 그러면은 부채꼴도 구해봐야지.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얘는 딱 떨어지게 계산은 선생님이 지금 막 만드는 거라서 정답이 딱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중심각의 크기를 20도라고 하고 이 반지름의 길이를 2cm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이 호의 길이 먼저 구해보자. 호의 길이는 우리 2πr 여기까지는 원의 지름 구하는 거랑 똑같고 여기서 360도분의 원의 중심각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이렇게 공식이 있었고 이거를 식을 대입해서 구해보면은 2파이 곱하기 2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 몇 도야? 20도지. 해서 20 하면은 약분해봅시다. 여기는 18이 될 테고 얘 약분하면은 정수로 떨어지진 않네. 9분의 2파이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이 호의 길이는 9분의 2파이 센티미터. 그리고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럼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얘도 똑같이 대입해봅시다.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20 하면은 4파이 곱하기 약분해봅시다. 1은 2, 28에 16, 18분의 1이니까 또 약분하면은 5? 반지름을 2로 했더니 넓이하고 호의 길이 둘 다 똑같이 나왔다. 이 부채꼴의 넓이도 9분의 2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나왔네요. 해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고 그리고 이 공식도 한번 써볼까?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이 중심각의 크기를 몰라. 그리고 지금 여기 호의 길이가 9분의 2파이고 부채꼴의 넓이도 9분의 2파이 제곱 센티미터래. 그럼 이거를 이용을 아니지. 선생님이 방금 실수했어요. 다시 설명을 해볼게. 이것도 이거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도 모르고 요 넓이도 모른다고 해보자. 그랬을 때 우린 지금 호의 길이만 아는 상태야. 호의 길이만 아는 상태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 지금 반지름 알고 호의 길이를 아니까
2분의 1 아래 공식 써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9분의 2 파이 호의 길이까지 넣어주면 약분 하면은 9분의 2 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겠네. 그럼 우리 아까 중심각을 이용해서 구한 거랑 여기 지금 지웠지만 얘도 아까 9분의 2 파이 제곱 센티미터였죠? 똑같이 나왔다. 이렇게 실제로 확인까지 공식들 원리하고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확인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은 선생님이 항상 하는 게 있지. 수업 마무리 정리해야지요. 일단 이 아래 쫙 지우고 오늘 배운 내용 한 번 더 총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해보자. 일단 여기 처음에서는 뭐를 배웠지? 당연히 원과 부채꼴이니까 원에 대해 배웠겠죠. 원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이 모여서 생긴 도형을 의미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원 위에 점 AB가 있으면 이 AB에 있는 선분을 원 위에 이렇게 점 AB가 있으면 이 AB를 원을 따라서 잇는 거, 원을 따라서 이은 거를 우리는 호라고 한다 했고, 이 선분으로 AB를 잇는 거를 현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뭐라 한다고? 활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도형에 대해서도 배웠지.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활처럼 생긴 모양의 활골, 그리고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부채꼴에 대해서도 배웠고, 부채꼴 경우에는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각이 존재하니까 그때 이거는 중심각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 안에 중심각에 대한 용어도 추가적으로 배웠었어. 그리고 이 중심각을 기준으로 다양한 호와 현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관계도 배웠다. 중심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면은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가 같다 첫 번째 했었고, 두 번째는 이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넓이 그리고 호의 길이는 서로 정비례한다는 거. 근데 뭐 하나 정비례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지? 현은 중심각의 크기와 정비례하지 않는다까지 이렇게 세 가지 성질까지 배웠어요. 이 부분 확실하게 복습해주고, 그리고 우리 다양한 공식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원주율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낸다고? 원주율은 파이로 나타낸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원의 둘레 와 넓이는 어떻게 했지? 원의 둘레는 2파이r,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이라고 했고,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와 부채꼴 넓이 공식은 2파이r에다가 전체 각분의 중심각 크기, 중심각을 x라고 할게요. 그리고 넓이도 넓이는 파이r 제곱이지. 파이r 제곱에다가 360분의 x 이렇게 나타낸다 했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공식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s는 2분의 1 rl 해서 얘는 중심각의 크기를 모를 때, 중심각을 모를 때 이 공식을 이용해서도 서로 호의 길이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 수업도 오늘은 아무래도 공식도 많고 처음 배우는 용어들도 많아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럴수록 한 번 더 내용 읽어보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진 다음에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다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